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사근초등학교 교사 박수경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할 야나두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는 우리는 환경보호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환경보호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바닷속 아수라병원을 함께 읽은 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인들이 실천할 만한 문구를 손팻말로 만들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알림 활동입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구상했는지 궁금하시지요? 저는 담임을 맡으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1년 동안 키워줄 만한 핵심 역량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심미적 감성 역량,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 감성을 결정하였는데요. 문학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중심 교과를 국어과로 설정하고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문학 감성을 키워줄 만한 단원으로 중심 생각을 찾아요 하는 2학기 2단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과 어떻게 환경과 연결시켰느냐고 궁금하시죠? 바닷속 아수라병원이라는 책을 선정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이 책이 엄마의 실종 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어보니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환경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된 교과로 도덕과 미술까지 연결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역량까지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니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프로젝트 수업을 할 것인지를 안내해야겠지요. 저는 매번 실행 단계를 시작할 때마다 칠판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제가 계획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제가 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환경보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닷속 아수라병원이라는 책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아보고 또 환경 문제의 어려움들을 깨달으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손팻말을 제작하고 또 환경 알림 활동을 하는 등 지금 이 주제망만 보시고도 프로젝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인데요. 제일 먼저 바닷속 아수라병원을 읽어야겠죠. 차시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국어 시간마다 5분에서 7분 정도 같이 책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고 중심 생각을 찾아보고 또 그 다음날 내용을 간추리고 중심 생각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총 9차시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화면에 보이듯이 차례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간추리고 중심 생각을 찾아보는 국어 시간에 필요한 관련 활동들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바닷속 아수라병원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환경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림책도 보았고요. 또 환경보호 1교시라는 영상도 함께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바닷속 아수라병원에 나오는 인물들의 중심 생각과 또 자신들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심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해야겠지요. 학생들이 교과 시간마다 가지고 다니는 책주머니가 있어요. 그 책주머니 뒷면에 바닷속 아수라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또 해양동물들이 상처받는 부분들을 직접 그려서 여기 보이시면 빨대 꽂은 거북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물에 걸려있는 이 고래도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매번 가지고 다니면서 해양동물의 아픈 마음들을 간접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가지고 손팻말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학생들이 재활용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환경보호가 활동을 모두 끝낸 후에는 집에다 보관해서 집에서 매일 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알림 활동을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론으로 급식실 통로로 결정을 했고요. 교실에서 손팻말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알림 활동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척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선배들과 후배들이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니까 나중에는 자신감 있게 알림 활동을 진행을 했고, 학생들이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날 2일 연장하여서 환경보호 알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알림 활동이 끝난 후에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반은 환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독서 활동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담당자가 업사이클링 부가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오래된 그림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멋지게 책나무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제가 샘플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집에다가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12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자신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급식을 자주 남기는 친구는 한 주 동안이라도 다 먹기를 도전해 보았고요. 집에서 플라스틱을 덜 써보겠다고 노력한 친구들도 있었고, 교실에서만이라도 쓰레기를 덜 버리고 덜 쓰겠다 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환경보호가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했었고요. 이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도 벅찬데 프로젝트 수업을 왜 할까요? 앞에서 보셨듯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생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힘드십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분석하시면서 한 학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각 교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단원별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재구성하시면 오히려 학습 진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당연히 수업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게 되면서 자기 발전이 따라오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1년 동안 우리 반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키워주고 싶은 핵심 역량을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한 핵심 역량을 키워줄 만한 중심 교과를 선정하세요. 중심 교과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핵심 역량을 키워줄 만한 성취 기준을 추출해 보세요. 추출된 성취 기준을 포함하는 단원을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반만 보기 아깝잖아요. 어떻게 공유할까요? 1년에 2번 이상 하는 수업 나눔 때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교수학습 과정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수업을 발표할 때 옆반이나 다른 동료 교사의 학급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참관하실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완료되면 간단하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전체의 선생님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요새는 교원학습 공동체가 잘 돼 있어서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 절차를 같이 공부하고 교학공에서 1년 동안에 한 번 이상 프로젝트 수업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을 하실 때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드리고 함께 같이 수업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보호가라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안내와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이 맡으실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주시고 싶으신지를 한번 먼저 결정해 보세요. 감사합니다.